아, 20층이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우 8층까지 올려놓고.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울산이 올시다. 강호발입니다. 울산에서 아파트 분양자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는 현재 공정률이 30%에서 멈춰서고 있습니다. 27층짜리 아파트가 현재 8층에서 중단이 되었는데요. 여러분, 여기는 뉴스에서 여러 건설사 위기 이런 거를 많이 보실 텐데 실제로 그게 가장이 아니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거의 약 85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울산에서도 울주군이고요. 3억에서 5억 사이의 평범한 가격대의 아파트입니다. 완공은 내년 2024년 12월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모두 올스탑 되어 있습니다. 보다시피 아무도 안 계십니다. 인부도 없고 작업자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이 사연이 MBC에서 보도가 됐는데요. 주변에 사시는 노부부께서 평생 재래식 주택에 살다가 이제 남은 여생 우리도 한번 아파트에 한번 살아보자 하고 전 재산을 투입해가 중도금을 3차까지 납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. 자, 하루에도 수십 번을 공사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한번 둘러보고 그러는데 저 거대한 크레인이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조금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답니다. 오늘은 좀 뭔가 시작하려나 하면서 안절부절 이제 가까이 와보면 근데 그 크레인은 그냥 바람에 움직였던 사실을 깨닫는다고 합니다. 저런 상태로 노부부께서 지금 몇 개월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까요? 다행히도 여기 이 아파트가 주택 분양 보증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단 돈을 다 날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, 그러나 막상 돈이 거의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. 당장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. 이게 분양 보증에 가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되느냐 하면은 그것도 또 아닌 것이, 요즘 시공사 부도로 중단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. 천안의 다른 아파트에서도 피해를 본 분양자들이 공사 중지로 인해 구제 요청을 했었는데요. 최근에 보증공사에서 주장하기를 아주 미미하기는 해도 그 사이 공정이 0.26% 정도 더 진행되었다고 사고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런 식이라면 벽돌 좀 몇 개 올려놓고 여전히 아직 4번 내려놓지 않았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요. 정말 답답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 분양자들은 또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? 지금 이런 상황이 정확히 여러분 아시죠? 2008년 금융위기 때 정확히 똑같은 판박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유동성 위기,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돈을 못 갚아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? 강발 저 개인의 생각은 일단 8층까지라도 좀 지어서 8층까지 분양받은 사람이라도 살게 해주면 나중에 돈을 마련해가 그 위로 계속 건설을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, 참 그것도 한심한 생각이군요. 좀 안타까워서 해본 소리입니다. 다른 측면에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가 건설사를 살리는 거죠. 그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겠고, 아니면 다른 시공사가 떠맡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, 개인들이 주택 마련에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건전한 경제정책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.
그나저나 지금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 현 분양제도에 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. 중국과 한국이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선분양 제도를 택하는 나라라고 합니다. 이 후진적 제도는 인구가 증가하던 시절에 우리 김영삼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공급, 그 시절의 감성을 그대로 유지한 결과입니다. 선분양은 건설사나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고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유동성이 확보되고 주택 공급 정책도 수월하게 진행하고 건설사도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. 이 덩치 두 분에게만 사실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개인도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어느 정도의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부실이나 이런 건설 중단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구조입니다. 요즘은 차도 20km 이상 시승해 볼 수 있고 중고차도 일주일 이상 타보고 살 수 있고 일반 물건도 2주 안에는 반품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는데 정작 전 재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 주택 문제는 물건도 안 보고 돈부터 내야 되는 이런 후진적인 제도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. 여기서 5km 이내에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. 각종 석유화학공업 기업들이 입주해가 한국의 케미칼 화학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요. 거기서 우리 가장들이 좀 열심히 벌어주시고 이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 정말 명랑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아마 여기 분양을 받고 이래 했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안 됐습니다. 그렇지만 가나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우리 힘없고 억울한 백성들을 저 가나에서 잘 구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또 좀 그렇게 해주세요. 여기가 기업도 없고 인프라도 없는 시골 벽촌도 아니고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해결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저기 철길도 보이네요. 저런 분위기의 옛 철길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. 저 주변에 잡목들도 있고 철길 주변으로 걸어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. 저 멀리 철길 끝에 뭐가 있을까? 끝없이 가고 싶은 그런 정치 있는 철길은 요즘은 좀 보기가 드뭅니다. 요즘은 무시무시한 속도에다가 소음 방벽이 높게 둘러쳐져 있는 그런 좀 인정이 없어 보이는 철도만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. 제가 모르는 대목은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이 주택에 관해서 똑똑하신 건설 전문가들이 댓글에 한 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강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